존경하는 여러분, 오랜 세월을 거치며 쌓아온 삶의 경험을 담아 옛날 사람들은 후세들에게 많은 의미 있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이 말들은 비록 속된 것처럼 보이고 가혹한 면도 있지만 모두 삶의 진실을 담고 있으며 선조들의 깊은 철학과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속담에 노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눈앞에서 손해를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말들에는 모두 경험과 철학이 숨겨져 있으며 각각의 말은 삶의 진실과 인간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그 가치는 변치 않으며 우리가 수집하고 기억하며 삶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지침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옛 사람들의 20가지 명언을 소개하며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인생의 삶을 꼼꼼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하늘은 무능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돋게 하지 않는다. 옛 사람들은 나를 낳은 하늘은 반드시 나를 쓸 곳이 있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각자의 임무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자신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작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몇 번의 후퇴를 경험했다고 해서 인생을 의심하고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몰두하고 좋아하는 일이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십시오. 스스로를 끊임없이 넘어서면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두 번째 명언. 죽을 끓여 먹고도 즐거운 것이 밥 먹고도 인상을 찌푸리는 것보다 낫다. 이는 가난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삶이 부유하지만 마음이 불안한 삶보다 낫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정신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인생은 짧든 길든 3만1에 불과합니다. 자주 웃는 법을 배우십시오. 쓸데없는 걱정은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언. 관우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고 보살이 입을 다무는 것이 두렵다. 관우는 민간에서 붉은 얼굴로 묘사되지만 충의롭고 정직하며 속마음을 숨긴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관우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는 말은 이러한 사람들은 성격이 솔직하고 야망이 없으며 뒤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우는 형제에게 배신하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처럼 남자 입이 아프면 칼 한 자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보살이 입을 다무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마찬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은 속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마음을 잘 숨기기 때문에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 사귈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차라리 군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 소인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군자는 대인으로서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줄 뿐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다릅니다. 이득이 되면 아첨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짓밟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옛 사람들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은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 명언. 집안 사람들의 말은 바람에 날려버리고 외부 사람들의 비난은 귀에 새겨듣는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의 말이 가족의 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가족의 말이 그들을 위한 것이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아무리 사소한 말을 하더라도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120%의 인내와 100%의 관심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화를 내거나 가족에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다섯 번째 명언. 날카로운 칼로 살을 베어도 낫지만
악독한 말은 사람의 원한을 풀지 못한다. 입은 도끼이고 혀는 담장입니다. 조심하지 않고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심장을 베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육체적 상처는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아질 것입니다. 냉담한 말, 험담, 악의적인 말이 사람의 마음에 주는 피해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옛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7번 생각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수양은 말을 조심하는 입입니다. 6번째 명언.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이 높을수록 아래 그림자는 더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등잔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비추지만 자신은 비추지 못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결점만 지적하고 자신의 결점은 결코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에 매달려 있는 것은 자신이 충분히 수양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대도는 행하여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큰 도리는 실행하면서 사람에게 잘못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명언. 집안에 먹을 것이 있으면 닭과 개가 많고 집안에 책이 많으면 자손이 덕이 많다. 돈과 식량을 아끼는 것은 자손들이 먹고 입는 걱정을 덜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3대를 부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증광현문에 재물을 모으는 것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 못하며 한가롭게 앉아있는 것은 책을 읽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며 한가롭게 앉아있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그들에게 스스로 완성하고 자립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속편홍은 자신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가족의 아이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으며 그들은 마치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즉, 관료나 부자의 자식일수록 검소하고 자율적이며 삶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처럼 자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본성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으며 오직 책을 읽어야만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옛날의 상을 보는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심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여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8번째 명언. 배짜는 처녀는 살갗이 춥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은 추위에 굶주리지 않는다. 육조단경. 원인이 입에서 나오면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동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할 뿐이고 현명한 사람은 행동으로 운명을 바꿉니다. 부지런한 손으로는 무엇이든 얻을 수 있으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은 꿈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이고 일할 의지만 있다면 추위와 굶주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한숨을 쉬면 언젠가는 운명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만 한다면 하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9번째 명언. 고양이와 쥐는 모이지 않고 호랑이와 사슴은 함께 다니지 않는다. 바람은 같은 높이의 구름을 만납니다. 삼관이 다르면 화합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가치는 관점, 취미, 목표 등의 유사성에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원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로부터 받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입니다. 짐승은 종류대로 모이고 사람은 무리대로 모인다라는 말처럼 오래 함께 지내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와 친구를 맺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인품을 반영합니다. 10번째 명언. 박을 고르듯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소위 결점과 불완전함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것들에 점차 적응해야만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순금은 없고 아름다운 옥에도 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며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사람과 사물의 장점을 보고 완벽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생의 황금 열쇠는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손에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고 인생을 주도하면 만족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험준한 산에도 사람이 다니고 깊은 물에도 사람이 배를 젓는다. 아무리 높고 험준한 산이라도 사람이 올라 정복하고 깊은 물에도 사람이 배를 저어 손님을 건네준다. 이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 방법은 있다는 이치를 말하고자 합니다. 산이 아무리 높고 물이 아무리 깊더라도 반드시 그 길을 걷고 오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세상에는 깊고 얕음이 있으니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돛을 활짝 펼칠 바람이 없다면 힘껏 노를 저어라. 도와주는 이가 없다면 스스로 뱃사공이 되면 된다. 가정이 흥하는 것은 땅속에서 금을 캐는 것과 같고 가정이 쇠하는 것은 파도가 모래 언덕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은 가업을 일으켜 번창시키는 것이 마치 바닷속에서 금을 캐내는 것처럼 어렵지만 한번 망가뜨리는 것은 파도가 모래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쉽다는 것을 경고한다. 한 가문의 번영은 여러 세대에 걸친 노력과 축적이 필요하지만 몰락은 단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옛말에 부귀는 3대를 못 간다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번창시키려면 근검으로 불을 일구고 절약으로 덕을 쌓아라라는 8글자를 기억해야 한다. 근면은 가정의 번영을, 절약은 가정의 존속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인덕을 쌓으면 복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물고기는 물의 힘으로 헤엄치고 새는 바람의 힘으로 날며 나무와 꽃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란다. 인간의 존재와 발전은 외부 환경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 성공하려면 유리한 조건과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사물의 특정 단계에서의 환경과 발전 추세도 변화한다. 옛사람들은 하늘은 새가 날도록 높고 바다는 물고기가 뛰놀도록 넓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발전에 적합한 넓은 공간을 찾아야 한다. 또한 상황을 파악하고 유리한 환경을 활용하며 기회를 포착하고 추세에 따라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순풍에 돛을 달면 절반의 노력으로 2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바람의 힘을 빌려 구름 위까지 날아오르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해 잘 설명해준다. 우리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기회를 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준 기인들과 눈앞이 캄캄할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준 훌륭한 스승과 좋은 친구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삶의 달콤함을 맛보고 성공과 명예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오래 숨겨둔 패는 화투판을 뒤엎고 너무 일찍 앞서 나가는 악은 일찍 사라진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것은 강력하게 성장하고 너무 일찍 성장하는 것은 종종 일찍 끝난다. 이는 무슨 일을 하든 철저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때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어떤 사람이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다. 사람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비록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필연성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필연성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고 운명에 의해 배열된다. 오랜 시간의 풍화와 침전을 거쳐야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다. 삶의 경험과 보물찾기도 마찬가지다. 오랜 시간 숙성된 술처럼 오래 묵힐수록 그 맛과 향이 깊어지고 취하기 쉽고 매혹적이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진다. 활짝 피지 않은 꽃을 감상하고 술은 알딸딸하게 마셔야 한다. 꽃은 활짝 피기 전에 감상하고 술은 알딸딸하게 취할 정도로만 마셔야 진정한 풍류를 즐길 수 있다. 세월은 꿈과 같고 아름다운 꽃도 피었다 지고 풀은 시들어버린다. 피어나는 꽃봉오리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이며 술에 살짝 취한 마음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어 하지만 결과는 항상 우리의 바람과 다르다. 활짝 핀 꽃은 그 순간은 아름답지만 꽃이 질 때면 우리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술을 마실 때도 취하도록 마시면 정신을 잃을 뿐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발전하지만 일단 최고의 상태에 도달하면 쇠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여유를 두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방향을 바꿀 줄 안다. 성공했을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흐르는 물을 거르는 것과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바닥에서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긴다. 이 말은 가장 현명한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은 겸손해야 하며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자신을 알면 현명한 사람은 더욱 현명해지고 자신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은 더욱 어리석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의미를 알고 산 밖에 산이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에게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들의 시야는 항상 앞을 향하고 있으며 이는 발전과 승진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그들을 더욱 똑똑하게 만든다. 항상 배우고 발전하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실수를 고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이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노자는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울과 같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우리 자신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재능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업적이 있어도 자만하지 않는 것이다. 배울수록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야만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뛰어난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 데 있다. 이것이야말로 고상한 수양의 경지이다. 기대고 아첨하는 것은 인간의 흔한 일이다. 가난할 때는 남에게 의지하고 배부르고 술에 취하면 핥히고 도망친다. 부귀한 사람을 만나면 아첨하고 그들이 빈궁해지면 돌아서서 떠난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질병이다. 옛말에 가난하면 도시에 살아도 찾아오는 이였고 부유하면 깊은 산속에 살아도 손님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종이 한 장처럼 얇고 세상은 바둑판과 같아서 번잡한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지만 깊은 산골에 사는 부유하고 귀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세상에는 진심도 있지만 술과 고기를 탐하는 사람도 많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익만 쫓는 사람도 많다. 이것이 세상 이치이니 한탄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진정한 성장은 세상을 알고 이해하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마음속에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고 속세를 벗어나 유유자적한 마음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다. 파도는 바람에서 시작되고 풀은 뿌리에서 자란다. 이 말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후회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침착하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맹자는 행함에 있어 얻지 못함이 있으면 모두 자신에게서 그 까닭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즉, 어떤 일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노력해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사업과 인생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가는 것이다. 부모님이 집에 살아계신데 어찌 영산에 가서 부처를 찾겠는가? 이 말은 신을 찾고 부처에게 기도하기 전에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자 복이다. 옛말에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부모님은 세월을 기다려주지 않기에 효도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생전에 후회 없는 효도를 해야 한다. 때맞춰 내리는 비가 뒤늦게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사람을 도울 때는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일이 다 끝난 후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세상에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도 많다. 때로는 친구가 당신을 찾아오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그 순간의 도움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때를 놓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